여러분들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경험이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좀 찌는 거. 나. 예. 숨만 쉬어도 살쪄요. 진짜. 알고 보니 이 비만과 이 장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에 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쯤 되시면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유익균이 우세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소화, 영양 흡수, 면역 조절, 신호 전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와장창 깨지면 발생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그럼 균형이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살이 찌는 걸까요? 첫 번째는 유해균 중에 하나인 비만균과 유익균 중에 하나인 날씬균의 활동인데요. 퍼미큐테스라고 불리는 일명 비만균은 칼로리를 과하게 흡수를 해서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흡수를 하는 거죠. 반대로 박테로이데테스, 일명 날씬균은요. 적정량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배출시켜서 지방 연소까지도 도와주는 유익균입니다. 비만인의 장을 보면 비만균이 날씬균보다 많다고 합니다. 세상에. 똑같이 먹어도 누구는 살찌고 누구는 안 찌는 이유가 장 속 미생물의 차이였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욕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배고프다,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건 뇌가 아니라 장이 결정을 하거든요. 일례로 장에서 만들어지는 렙틴 호르몬이 그만 좀 먹어 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도 맞아요. 계속 먹고 싶어져요. 네네네. 이게 바로 가짜 식욕이라는 건데요. 장이 나빠지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뭘로 해결하죠? 먹어야죠. 네. 그래서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장내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다이어트가 훨씬 정말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살이 안 찌도록 컨트롤하려면 장 관리가 필수네요. 네.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왜 살이 잘 안 빠지는지, 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김정현 씨. 네. 공감되는 부분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46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kg 넘게 쪘어요. 진짜 무지무지 노력해서 살을 뺐어요. 10kg 이상 빼고 원래 이제 제 몸매로 거의 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갱년기가 50이 되니까 오는 거예요. 와, 이거 갱년기는요 호르몬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특히 물만 먹어도 숨만 쉬어도 살이 찌고 문제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 요거를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장 관리를 하니까 확실히 이 군살이 덜 붙는 것 같고 그냥 몸이 편안해지는 장 관리가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장내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창용 도슨트, 네. 이 장내 환경 파괴로 큰 고생을 한 역사적 인물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이번에도 또 같은 나라로 떠나보자. 영국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까? 여자는요? 너무 아름다워. 여왕인데? 너무나도 아름답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1702년부터 1714년까지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여왕이었고요.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앤 여왕입니다. 앤 여왕. 많은 사람들은 앤 여왕을 이렇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뚱뚱보 여왕. 하나도 안... 왜 저렇게 되셨어? 저렇게 변했네. 왜 저렇게 되셨어요? 이때도 사실 초상화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좀
풍채가 있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왕족이고 한 나라의 공주이다 보니까 보정을 조금은 좀 많은 보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앤여왕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도 좀 한 몸짓 하긴 하셨는데 이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히 더 살이 찌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살이 쪘다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갖고 싶어서 무려 임신만 17번을 했어요. 어이구야. 그런데 그 17번의 임신 가운데 출산으로 이어진 것은 고작 5번뿐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상했겠다. 그렇게 5번 출산하기는 했지만 네. 결국 제대로 살아남은 아이는 윌리엄 단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네. 귀여웠던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 윌리엄은 고작 11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나.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네. 풀 것이 필요하잖아요. 의지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앤 여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음식이었습니다. 먹는 걸로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술까지 함께 곁들이기 시작하는데요. 브랜디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결국 몸무게는 점점 늘어나기 이유가 시작했고요. 있었네요. 결국 몸무게는 무려 150kg까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녀를 조롱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정에는 소홀하지는 않았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오직 조금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음식으로만 풀다 보니까 그녀의 몸은 더더더더 망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앤의 몸은 망가졌던 걸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당시 앤 여왕의 장이 무너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추정을 하고 있기도 예. 합니다. 망가진 장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독소만 쌓이게 되거든요. 독소가 쌓이면 염증은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과 전쟁을 치르던 앤 여왕은 1714년 고작 4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심지어 그녀가 사망했을 때 기록을 살펴보면 관에 넣을 때 몸이 너무 커서 뭐 옆으로 돌려야 했다, 뭐 정사각형 관을 나빠. 사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앤 여왕이 이 장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건강과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치. 이 몸의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